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일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김희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 캠프힐 빌리지 킴버튼 힐스라는 곳에서 단기 코워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캠프힐 빌리지 킴버튼 힐스의 주요 모습을 사진과 이야기로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코워커와 빌리저가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함께 살고 일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왜 현재 이곳 미국에 있는 캠프힐에 와서 코워커로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처음으로 현장에 간 곳이 양평에 있는 슈타이너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캠프힐을 경험하고 오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캠프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제가 현재 만나는 학생들의 학령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성인기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저한테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과연 캠프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직접 가서 코워커로 살아보면서 캠프힐의 삶을 경험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3월 달에 영국에 있는 마운트 캠프힐에 코워커로, 단기 코워커로 1년 동안 갔다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 5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작년 여름 이곳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캠프힐 빌리지 킴버튼 힐스의 단기 코워커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캠프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캠프힐이란 어떤 곳인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힐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빌리저라고 하고요. 비장애인들을 코워커라고 부릅니다. 캠프힐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칼 케니라는 분이 처음으로 설립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캠프힐은 1939년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지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학령기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형태의 캠프힐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현재까지 흐르면서 세계 곳곳에 약 100여 개 이상의 캠프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형태는 학령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그 캠프힐의 주요 구성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작업장도 각 기간 상황과 또 운영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캠프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한국에서 캠프힐을 구현하고 계시는 기관들이나 또 웹사이트에서 캠프힐을 검색하시면 각 기관별 홈페이지라든지 또 대륙별로 기관을 모아놓은 홈페이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로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킴버튼 캠프힐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캠프힐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집과 사람들과 그리고 일과 그리고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로는 캠프힐의 인적 구성과 제가 현재 만나고 있는 빌리저분들과 코워커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캠프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에게는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동료이자
빌리저와 코워커 모두 저에게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또 같이 하우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가족 같은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캠프힐 빌리지 킴버튼 힐스의 인적 구성을 여러분께 예시로 소개를 드릴게요. 주요 구성은 빌리저와 코워커 그리고 그 코워커의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 인원은 약 110여 명이 함께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빌리저분들은 연령대가 20대 중반부터 주로 70대, 많게는 80대 되시는 성인 장애인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또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70대 이후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더 이상 나는 다른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집에 머무시면서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신 빌리저와 그렇지 않은 빌리저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기관 안에 같이 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한두 분 정도는 직접 이 안에 살진 않지만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주로 낮에만 이곳에 와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가시는 빌리저분들도 계십니다. 코워커의 경우는 이곳에서 머무는 기간에 따라서 크게 장기 코워커와 단기 코워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기 코워커는 3년 이상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장기 코워커이고 주로 하시는 역할도 좀 더 많은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우스를 맡으신다든지 또 작업장을 이끄신다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단기 코워커는 1년을 계획하고 이곳에 와서 캠프 생활을 경험하는 분들을 단기 코워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몇 주, 약 4주 혹은 뭐 2달, 3달 정도 짧은 기간으로 인턴십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가는 코워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곳에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사무실 직원분들이나 또 각 작업장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일일 자원봉사분들도 캠프힐에서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지 않죠.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프힐의 집인데요. 이곳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프랭클린 하우스의 외관 모습이에요. 캠프힐 빌리지 킴버튼 힐스에는 총 18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13가구는 장기 코워커와 단기 코워커 그리고 빌리저가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사는 집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프랭클린 하우스도 역시 그 13가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는 지금 장기 코워커 2분, 그리고 저 단기 코워커 1명, 그리고 이곳 빌리저 2분 이렇게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그리고 5가구 정도는 빌리저가 없이 은퇴하신 코워커 분들만 주요 구성원이 되셔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집의 구성은 주로 이제 개인 방, 화장실, 주방, 거실, 세탁실, 신발장, 창고 등인데요. 보통 생각하시면 우리 일반 주택, 전원주택 같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운트 캠프힐에서 일할 때 찍었던 제가 살았던 그 환경을 찍은 것인데요. 제가 지냈던 개인 방, 그리고 함께 식사했던 식탁, 그리고 거실, 그리고 외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캠프힐의 집은 함께 삶을 공유하는 공간, 거실이나 식탁 같은 공유 공간이 있고 또 개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하는
또 독립적인 개인 방들이 모두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 공간과 독립 공간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 캠프일의 집의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캠프일의 일인데요. 네, 캠프일의 작업장으로서 캠프일 빌리지 김벌튼 힐스의 작업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 작업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작업장은 도자기 공방, 베이커리, 모자이크 스튜디오, 목공 작업장, 섬유 작업장, 직조 공방, 하우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외 작업장은 이스테이트, 과수원, 목장, 농장, 허브 가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에는 항상 작업장을 이끄는 리더가 있고요. 그리고 빌리저와 코워커가 함께 각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캠프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장에서 일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모자이크 작업장이나 또 과수원 그리고 목공 작업장, 뭐 허브 가든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뭔가 나의 두 손으로 작물을 가꾸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정에서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그날의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방 청소, 거실 청소, 뭐 주방 청소 필요한 여러 가지 청소들을 하고 또 세탁물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또 코어코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중에 하나가 빌리적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 필요한 약 복용을 지원한다든지 또 필요한 활동을 하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된다라면 또 같이 그 활동을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 하우스에 같이 사는 하우스 홀더 그리고 또 작업장에서 만나는 다른 코워커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또 제가 협력을 하는 것 역시도 저에게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의 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프일의 문화인데요. 캠프일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활동은 사실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한 해에 쭉 이어지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연간 흐름을 통해서 그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또 그 시간을 같이 즐김으로 인해서 또 개인에게는 성장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커뮤니티에는 또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어떤 같은 지향점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제가 캠프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일하는 삶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오코와 빌리저의 일주일간의 일과를 예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하루 생활을 조금 더 깊게 글로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드림으로써 이곳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코워커, 저의 이제 8월 첫째 주 생활 예시인데요. 먼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시까지 주방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요. 7시 30분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8시 30분부터 오전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저는 월요일 날 집에서 일을 하는 날이라서 이제 점심 식사 준비라든지 집에 필요한 청소 그리고 뭐 세탁물 관리 또 이런 것들을 하우스 홀더와 상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집에 사는 빌리저분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 일과는 2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식사 이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자신이 편한 곳에 가서 보통 이제 방이라든지 뭐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코워커들은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시간에 집에 전화가 온다던가 빌리저분들이 뭐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그러면은 그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그 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반부터 5시까지 이제 오후 일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모자이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거기에 오는 다른 빌리저분들이랑 같이 거울 액자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리저분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제 오후 저녁 서포트를 하는 날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저녁 서포트를 하고 있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는 자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제가 아침 식사 당번이 아니라서 7시 30분에 주방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요. 8시 30분에 집에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목공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공 작업장에서 시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제가 저녁 식사 이후에 빌리저분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필요한 도움을 지원을 하는 날이라서 보통 일과가 한 8시 정도에 끝이 납니다. 수요일은 이제 일찍 나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요. 오전에는 가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과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있고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에는 이제 모자이크 스튜디오에 가서 이날은 이제 또 다른 모자이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집에 사는 다른 빌리저분과 짝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단기 코어커 회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해서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쭉 이어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여기 살고 계시는 장기 코어커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끼리 어떤 주제가 있을 때는 회의를 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네, 하루 동안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아침 식사 이후에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허브가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서포트를 하고 8시 정도면 끝이 나게 되고요. 토요일은 다 같이 저희가 하우스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 각자 방 청소, 뭐 거실, 주방, 그리고 테라스 이런 곳곳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토요일 날은 이제 오후에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자주 있어서 제가 저녁 준비라고 넣었고요. 일요일은 이제 저희 집에 하우스 홀더 분들이 이제 쉬는 날이셔서 제가 이제 하우스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오전에는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희 자체 여기 캠프일 내에 수영장이 있어서 다 함께 수영장에 가서 네, 수영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일주일의 일과가 흘러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월요일 날 보시면 아침 8시 30분에 전체 모임이 있어요. 저희 강당이 큰 강당이 있는데 그곳에 이곳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주간 뭐 생일 축하라든지 또 새로운 게스트 소개라든지 또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또 뭐 작업장의 특별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30분 정도 만나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금요일에는 11시 15분에 오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네이버 미팅이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현재 약 18가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3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속한 그룹의 모임이 이 시간에 있어서 그 집에 한 집에 다 같이 한 25명 정도 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같이 또 한 주간 소식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일들 가운데 또 특별한 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에서 나온 어떤 의사결정, 뭐 어떤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그 의견들을 가지고 회의하는 또 의사결정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빌리저 한이라는 분의 일주일의 생활 예시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한이는 아침 식사를 하러 이제 7시 30분에 주방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같이 강당에 가서 전체 모임을 하고 A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오전에 그 A 집에서 필요한 일들을 그곳에 있는 코워커와 함께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모자이크 작업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돌아오시고 이제 식사 후에는 샤워를 하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라디오 듣기, 또 일기 쓰기, 또 가끔은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잠이 드시고요. 이제 화요일은 오전에 이제 역시 A 집에서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직조 공방에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B 집에 가서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집이 있으시면은 하우스홀더가 그 집에 묻어서 저녁 식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는지 미리 이제 약속을 정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은 B 집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베이커리에 가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러 집에 오셔서 식사 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수요일 오후에는 모자이크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오전에 다른 집에서 B 집에서 오전 일을 하시고 또 오후에는 허브 가든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오시고요. 금요일은 오전에 이제 C 집에서 또 다른 집에서 일을 하시고 또 11시 15분에는 네이버 미팅을 하러 이제 저희 약속된 집에 모이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자기 공방에서 일을 하고 또 저녁 식사에는 이번 주에 특별히 외식 약속이 있으셔서 이 한이가 좋아하시는 코워커 그리고 코워커 분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오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오전에 청소하는 날이니까 이제 방 청소,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밀린 빨래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산책을 하러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오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함께 저랑 같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코어커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빌리저 분들도 모두 본인의 고유한 이런 일과표가 있으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중에 보통 금요일까지 이렇게 대부분 오전, 오후 모두 본인이 속한 작업장이 있어서 그 작업장에서 같이 코어커 빌리저와 함께 일을 하고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집에서 하지만 때로는 다른 집에 게스트가 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코워커의 저의 경험에 기반한 코워커의 삶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야기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아침 당번인 날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 당번 날이라 7시에 주방에 갔다. 5인분의 오트밀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은 오트밀과 요거트 잼, 그래놀라, 바나나 토핑을 준비했다. 닭장 문도 열고 계란도 하나를 가져왔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빌리저 A를 위해 물을 끓이고 밀크쉐이크를 마시는 빌리저 B를 위해 냉장고에서 밀크쉐이크를 꺼내 따라 놓았다. 빵을 토스트기에 넣고 아침 복용약 준비, 또 식기세척기 비우기, 오트밀 서빙 등을 하고 나니 30분이 훌쩍 흘러 어느새 식사 시간이 되었다. 거실에 있는 빌리저분들을 주방으로 불러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5명이 오늘 하루의 각자 스케줄을 보드에 적어 서로 일정을 확인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식기 정리, 또 식탁 닦기, 주방 정리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8시 무렵 일터로 갔다. 저희 집이 좀 작업장 주요 작업장에서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좀 일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8시 반부터 시작이지만 보통 한 8시에서 8시 10분 정도면 다들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전 작업으로 집에서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날의 모습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주방에 가서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을 할지 하우스홀더와 상의했다. 오늘 오전에는 화장실 청소와 점심 식사 준비가 오늘의 내가 할 일이다. 오늘은 오전 동안 옆집에 사는 빌리저 A가 우리 집에 와서 재활용 버리기, 쓰레기 음식물통 비우기, 청소기 돌리기 등을 했다. 10시가 돼서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 간식 타임을 가졌다.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먹었다. 점심 식사로 김밥을 싸겠다고 했다. 옆구리가 좀 터졌지만 다들 맛있다고 해주어서 기쁘다.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어느 점심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김밥입니다. 네, 요리를 잘 못하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면서 조금씩 실력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작업장으로 모자이크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날의 모습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침대에 누워서 잠시 쉬었다. 2시에 집을 나서 자전거를 타고 모자이크 작업장에 갔다. 작업장에 갔더니 작업장 리더와 빌리저 5명, 코워커 B가 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빌리저 D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유리 조각을 자르면 그녀가 접착제를 바른다. 오늘은 보라색 꽃잎을 완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다행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작업했던 새의 모습이고요. 그 작업을 할 때 제가 유리를 자르면 옆에서 그 빌리저분이 풀을 발라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4시에 다 함께 소파에 모여 티타임을 가졌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다가오는 축제 소식도 나누고 휴가 다녀온 이야기도 듣고 15분이 훌쩍 지나갔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5시에 마쳤다. 네, 이렇게 이제 오후 일과를 마치고 다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하우스홀더가 저녁 식사로 토마토 수프를 끓였다.
정말 맛있어요. 저녁 식사를 다 함께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빌리저 D가 말하기를 그분이 이제 오후에 직접 공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 새로운 코워커가 와서 함께 일했다고 한다. 옆집 하우스홀더가 어젯밤에 낳은 딸 사진을 보며 함께 축하를 했다.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식기 정리를 하고 빌리저들이 샤워를 하러 간 동안 나는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을 세팅했다. 닭장 문을 닫고 빌리저들이 샤워 마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빌리저가 부탁한 양말 꿰매기를 했다. 네, 이거 어느 저녁 시간에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샤워를 마친 빌리저들이 갈아입은 옷을 세탁실에 갖다 놓는 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잠들기 전까지 보통 한 2~3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좀 피곤할 때는 좀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는데요. 항상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하루를 좀 돌아보고 또 다음을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실수한 건 없는지 또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시간을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쉬는 날이다.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다라고 하면은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코워커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같이 나가거나 뭐 차를 마시러 나가거나 하기도 하고요. 또 8월 달에는 유독 이제 이곳에도 변화가 많은 시기였어가지고 이제 또 코워커들이 이제 많이 떠나고 새로 오고 이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곳에서 단기 코워커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친구들 송별회도 할 겸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런 일과를 소개드림으로 해서 이곳에 사는 코워커와 빌리저가 어떤 흐름으로 이제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그 안에서 함께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또 깨달은 바가 어떤 것인지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로는 나에게 캠프일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또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특히나 이제 캠프일의 중심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가정생활, 가정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우스홀더와 또 빌리저 간에 어떤 서로 돕고 또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이 캠프일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일상의 중요함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산다는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서로의 일상을 항상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되게 살아가면서 되게 필요하고 또 특히나 빌리저분들에게는 본인들에게 어떤 누군가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라는 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장에서 또 빌리저와 코워커가 항상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서로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생활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또 나의 역할, 책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내는 데 있어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삶을 함께 살고 일한다, 함께 나눈다, 함께 삶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로는 나의 역할과 책임 다하기입니다. 아까 개별 스케줄을 보셨지만 이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코워커와 빌리저는 각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해내고자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삶을 공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 회의라든지 또 작은 그룹 회의라든지 또 하우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런 함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요구 그리고 어떤 기대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함께 삶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삶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또 힘도 얻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서로 이 관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함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곳 캠플 코워커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일하는 삶에 대한 깨달은 바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장애 여부를 떠나 캠프일이라는 삶의 터전 안에서 전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고 일하고 상호작용하며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발자취를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정리인데요. 사실 처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지우게 되었어요. 제가 캠프일에서 고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날 문득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떤 뭐 빌리저와 코워커라는 어떤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기관에 혹은 이 캠프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고 그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식어의 어떤 뭐 제한이나 어떤 영향을 두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한 구성원의 일부이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이 안에서 각자의 어떤 길에 따라서 가고 있다. 예,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야기한 건강한 사회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문구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일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사실 이제 워낙 삶의 모습은 이제 다양하고 이제 입체적인데 그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글로 또 이렇게 말로써 표현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저한테도 저의 삶을, 이 경험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